학교 주요 대입 프로그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학년 대상, 1학년 대상, 2학년 대상, 3학년 대상으로 나누는데요. 전학년 대상으로는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과학하고 인문 이렇게 나눠가지고 페인레스 스피치 발표를 봄쯤에 해요. 약간 늦봄에서 초여름 정도에 하고요. 그리고 혹시 진로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문과 쪽. 문과 쪽이에요. 이제 두 번째가 그래가지고 과별로 약간 나누긴 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과학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요. 세 번째 보시면은 문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의유엔 제가 3년 내내 참석을 했거든요. 모의유엔 있고요. 그리고 인문사회 자율탐구 프로젝트, 이슈다 프로젝트 있고, 그리고 인문사회 미디어 제작 프로젝트 있습니다. 그리고 1학년 대상, 2학년 대상, 3학년 대상 이렇게 각각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1학년 대상에는 우주꿈 프로젝트가 있고 2학년 대상에는 꿈가꿈 프로젝트가 있어요. 둘 다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조별로 하거나 개인별로 하거나 이제 진로에 맞는 그런 주제를 정한 다음에 그런 주제를 갖다가 이제 1년 동안 계속 연구하고 활동을 하신 다음에 결과물을 발표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래 멘토링이라는 그런 이제 봉사활동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활동도 있어가지고 이제 같은 학년 학생들 중에서 이제 이 학생한테는 이 과목을 한번 가르쳐보고 싶다 하는 그런 학생하고 과목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하셔가지고 하시면 봉사활동 이제 채우실 수 있습니다. 교내 봉사활동 이제 대입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학년 때도 꿈이 있는데 우주꿈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사실 1학년 때 저는 우주꿈이 23학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저는 22학년도에 1학년이었기 때문에 우주꿈을 하진 않고 교학상장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약간 제가 교학상장도 하고 꿈가꿈도 했지만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약간 주제 정해가지고 그 주제별 연구 활동한 다음에 결과물을 발표하고 그런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학년 대상이 이제 진로 포트폴리오 제작, 이문학 아카데미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1학년 때랑 똑같이 1학기 또래 멘토링, 2학기 또래 멘토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사회문화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약간 문과스러운 네임이잖아요. 근데 이과분들도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사회적인 현안이 있잖아요. 이제 현재의 그런 안건들 그런 것들 하나 선정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리고 해결책도 이제 강구를 하셔가지고 발표하시고 그런 작업을 이제 한 학기 동안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로 연계 교내 발표 있어가지고 이건 아마 자율란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모의 면접 프로그램 이제 대입 다 끝난 다음에 11월 달에서 12월 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학기 또래 멘토링, 2학기 또래 멘토링 똑같이.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학교 홈페이지에서만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3학기 때 7개 들었다고 했잖아요. 되게 산발적으로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정규적으로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나오는 게 아니라 교실에 이제 이렇게 붙여져 있거나 A4 용지가 아니면 선생님이 그냥 말로만 해주신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뭔가 자기가 직접 신청해야 되고 뭔가 자기가 직접 발로 뛰어야 되고 그럴 장기성이 잘 없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선생님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기가 직접 발로 뛰어가지고 뭐가 있는지 다 확인을 하시고 학교 홈페이지도 확인하시고 학교 인스타도 확인하시면서 프로그램들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자신의 진로에 맞고 자신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업량 유연화가 저희 학교에 있어요. 수업량 유연화가 저가 이제 23학년도 때 2학년 때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수업량 유연화가 무엇이냐면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7월달에 있잖아요. 방학하기 전에 한 2주 동안 그 정도 텀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일주일 정도를 잡아가지고 기세특을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특이라고 하면은 보통 교과 세특을 말하잖아요. 근데 개인별 세특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개인별 세특은 교과 세특을 쭉 나열한 다음에 마지막에 약간 자율하고 기출로 비슷하게 자신한테만 해당되는 그런 뭔가 세특을 적는 거예요. 그게 약간 글자 수가 자율 한 란하고 진로 한 란 그 정도랑 비슷할 거예요. 거의 500자 정도 되는데 그 정도가 이제 학년마다 교과 세트 바로 다음에 그 세트를 따라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걸 위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진로도 있고 자율도 있고 개인도 있고 또 이제 교과도 있긴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진로를 꼭 여기서 채워야 될까요? 진로는
이런 거 사회연합 프로젝트나 아니면 뭐 팬을 이런 것도 다 진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율 같은 경우도 선생님 이제 학급 선생님한테 말한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거 이제 프로그램 하다가 그게 약간 그 선생님 프로그램 담당 선생님이 그 세특을 다 써주신 다음에 그거를 담임 선생님한테 이제 보내주세요. 그럼 그거를 담임 선생님이 자율에 써주신다거나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진로하고 자율은 수업량 미원화 시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근데 개세특은 수업량 미원화가 아니면 못 채워. 그래서 수업량 미원화 때 저는 개인별 세특을 좀 많이 들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500자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게 한 2프로그램 정도면 끝나더라고요. 그 란이.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개인별 세특 프로그램을 2과목만 들으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과목이 들을 게 한 5개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를 한 3, 4개 정도를 개인별 세특으로 들으신 다음에 그 중에서 한 2개 정도를 우선순위 1, 2개 정도를 뽑아가지고 개인별 세특에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학교 동아리 예시 이게 그 24학년도 동아리인데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인사이더반이라고 있는데 이게 원래 지리 동아리거든요. 제가 1학년 때 지리 동아리 해가지고 제가 동아리장 맡았었는데 그게 이렇게 바뀌셔가지고 옹식 선생님이 올해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계신다면 똑같이 하실 거예요. 인사이더반이 있고 그리고 방송반도 있고 도서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동아리 반들이 많습니다. 혹시 진로가 문과 중에서 혹시 더 세부적으로 정한 게 있으실까요? 영어 연구라고. 그러면은 이런 거 국제 이슈 탐구반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아무튼 영어 관련된 게 꽤 있으니까 그 이제 입학하셔가지고 보신 다음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추천드리는 거는 이게 물론 영어에 꼭 맞는 그런 이제 동아리를 신청하신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좋거든요. 왜냐하면은 요즘 생기는 트렌드가 저는 그렇다고 보였어요. 이제 1학년 때는 좀 넓게 했다가 3학년으로 이제 갈수록 약간 좁혀나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1학년 때는 이제 그 세특의 그 약간 학문적 깊이가 그렇게 깊을 필요도 없고요. 되게 여러 방면을 두루두루 살펴보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영어에 맞지 않더라도 다른 이제 국제나 아니면은 좀 지리 이런 건 영어랑 비슷한 그래도 엮을 수 있는 분야잖아요. 그런 동아리에 들어가셔가지고 활동을 하신 다음에 약간 한 활동, 여러 활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아리 가입하시면은. 한 활동 정도를 영어에 맞는 걸로 하나 이렇게 툭 던지시면 그 정도로 저는 1학년은 약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해요. 약간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동아리잖아요. 자율이나 진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 진로가 특이해서 그런지 몰라요. 저는 보통 혼자 하긴 했거든요. 자율 진로 프로그램 할 때 저는 이제 진로가 사학과 역사라 가지고 저는 혼자 했어요. 혼자 보통 여럿이 하긴 했는데 보통 혼자 했거든요. 근데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가시면은 이제 동아리 같은 경우는 여럿이서 모이는 그게 정이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없는 집단적이고 활발한 그런 활동을 기획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 은평고 생활과 대입 과정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마지막 슬라이드에 제가 중요한 거 그거 이제 대학교 어디 붙었고 그거를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었어가지고 그건 제가 부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은평고 생활과 대입 과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학기 때 2.67 해가지고 정규석자 17등 했고요. 1학기 2학기 때 2.58 정규석자 19등 했습니다. 이게 높은 성적이 절대 아니에요. 높은 성적이 절대 아니고 건희 학생은 훨씬 더 높게 받아요.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1학년 때는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생기부나 아니면 공부나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던 것 같아가지고 이것보다
우리 학교 오면은 더 높은 성적 받을 수 있으니까 더 높은 성적을 받는 것을 저는 목표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교과 선택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생기부를 좀 중요한 걸 채워봤는데요. 왜 자유 활동이 없냐 하면은 제가 1학년 때 자유 관련해가지고 뭔가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꼭 약간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는데 특히나 1학년 때 그리고 2학년 때도 그럴 수 있어요. 1, 2학년 때는 진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떤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하면은 대부분 이 프로그램의 그 혜택들이 진로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자유를 비워줘요. 이제 대입에서 볼 뭔가 필요 없는 것들만 채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어디 이제 장애 이해 교육 들었다. 이제 이제 그 학급 회장 선거 그런 거 참여했다. 그런 것들만 써져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걸 약간 추천드리긴 해요. 1, 2학년 때는. 그래서 저는 그걸 추천드리거든요. 자율 이제 그 학교 교육 계획 보면 학살정 보면은 그 어느 날이 자율이다, 어느 날이 진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참체 시간이 있으면은 어떤 날은 그게 진로고 어떤 날은 자율이에요. 그래서 자율인 날에는 보통 이제 장애인 교육 같은 거 듣거나 아니면 무슨 상담, 봉사활동 교육 듣거나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그 봉사활동 내용을 메모를 하시든가 아니면 기억을 하시든가 해가지고 그 주제에 맞는 자기 진로의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보고서라도 내간다거나 약간 그런 활동을 저는 그런 활동이라도 하는 걸 추천드려요. 약간 사실 더 뭔가 적극적이고 더 활발한 활동을 하면 좋겠지만 자율에 어차피 써줘야 될 게 그거잖아요. 상담이나 아니면 뭐 봉사활동이나 이런 게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선생님들도 그거를 원래 써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침범하지 않는 가장 뭔가 아름답게 그 1, 2학년 자율을 그래도 다른 프로그램 참가하지 않는 이상 좀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그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혹시 뭐 프로그램 참여하셨는데 그게 이거 자율에 써줄 거야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신다면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프로그램 참여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빨리 더 좋으니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학년 때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학년 때는 동아리로 지리는 동아리 참여를 해가지고 지리 동아리 이름이 지리는 동아리 그래가지고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동아리 장으로 참여를 했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서울 서부 지역 해가지고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해가지고 이쪽 근반에 개신교계 미션 스쿨이 많잖아요. 그 대학교도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그렇고 이제 고등학교도 굉장히 수시외 고등학교, 명지고등학교 이런 데서 다 미션 스쿨이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제가 약간 좀 의문을 느꼈어가지고 이 서부 지역의 이 개신교계 미션 스쿨이 유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거 약간 찾아보고 답사 이끌고 해가지고 직접 연대랑 이대 가가지고 답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알게 된 게 이제 그 서대문구 신촌이 원래 성저심리여가지고 집값이 쌌대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원래 연대가 위치하게 되었는데 30년대에 이제 연대도 왔겠다. 이대도 옮기자 해가지고 이대도 같이 오고 그래가지고 그 신촌의 이제 그 지역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알아냈고 진로 활동으로는 저는 교학성장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학성장 프로그램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역사를 진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광해군에 대한 상반된 역사적 평가 탐구 해가지고 광해군이 이제 한국사 잘 아시나요? 광해군을 중학교 때 배우실 때, 초등학교 때도 배우시고 중학교 때도 배우시잖아요. 광해군 배우실 때 긍정적으로 배우셨어요? 부정적으로 배우셨어요? 부정적으로 배우셨어요? 어떤 점을 부정적으로 배우셨어요? 지금 기억은 못 나는데 그냥 아무튼 결과적으로 부정적으로 했어요. 그래요? 약간 뭔가 교과서나 그런 데는 제가 약간 공부했을 때는
중립외교나 약간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 부정을 꼭 나눠야 된다면 약간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광해군 같은 경우는 대동법도 이제 처음으로 제시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약간 저는 긍정 부정을 나누려면 약간 긍정적으로 교과서가 서술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그래서 한국사 교과에서 계기를 얻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했다고 저는 약간 스토리를 짜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환선정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광해군에 대한 선반대 역사적 평가 탐구 해가지고 이제 전공 서적 같은 거 보다 보면은 광해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한 책도 있고 긍정적으로 묘사한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어떤 점이 비교점이고 어떤 점이 이제 대조점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로 활동에 마찬가지로 공유 캠퍼스에도 참여를 해가지고 공유 캠퍼스라는 게 이제 사립학교에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이근방에 이제 은평고, 진광고, 신도고 여기에는 공유 캠퍼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사립학교랑 공유 캠퍼스를 내진 않고요. 같은 공립학교에 이제 진광고랑 신도고랑 해가지고 이제 진광고로 가가지고 이제 우리 학교에서 못 들었던 아니면은 이제 예습하고 싶은 그런 수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신도고로 가가지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듣는다거나 그런 수업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3학년도 1월달에 가가지고 23년도 1월달에 가가지고 세계지리 들었습니다. 이제 1학년 때는 보통 통사 배우잖아요. 세계지리 안 배웠을 때 세계지리 약간 예습하러 가가지고 세계지리를 들었었고 약간 들었습니다 해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가가지고 이제 이것도 사실 제가 권유한 건 아니고 거기서 약간 그 이런 뭔가 진로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제가 한 거긴 한데 이제 일본 교토 지역에 이제 지리 역사 문화 조사해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거를 하긴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1학년 때는 되게 뭔가 제가 적극적으로 한다 이런 것보다는 뭔가 선생님들이 이런 게 있다 하면은 아 했다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2학년, 3학년 가서 약간 바뀌긴 합니다. 혹시 아까 말씀하셨나요? 네. 공유 캠퍼스 약간 거점학교 네. 비슷한. 거점학교랑 비슷하면서 달라요. 거점학교도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이제 교과 선택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국어나 과학이나 아니면 국어, 과학, 수업 그다지 뭔가 매력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무난했어요. 국어, 과학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하지만 통합사회나 한국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역사과를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사 세특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만족을 했고요. 통합사회 세특 같은 경우는 제가 통합사회 때 이제 발표를 많이 하기도 했고 또 이제 그 후에 이제 2학년 때, 3학년 때 있어서의 제 추후 탐구 활동에 있어서 빌드업이 된 그런 키워드들을 심어줬기 때문에 저는 이 세특이 굉장히 그래도 어느 정도 1학년 중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학년 때 세특 약간 보여도 일단은 동아리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약간 핀 프로젝트 때문에 뭔가 화질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어디에다가 밑줄을 그었냐면 성자 심리에다가 밑줄을 그었거든요. 이 성자 심리에다가 왜 밑줄을 그었냐면 이 성자 심리를 갖고 제가 2년 있다가 3학년 때 가가지고 이거에서 계기를 찾아가지고 활동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점을 약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그 보통 세트를 했을 때 가장 스토리가 잘 짜여지려면 계기, 그 다음에 본활동, 그 다음에 심화탐구 이렇게 가거든요. 심화탐구, 심화활동 이렇게 가는데 그 계기를 보통 이제 처음에는 보통 자신이 듣는 교과 과목의 이제 교과 내용이라든지 그런 데서 찾아요. 근데 처음엔 그런 게 맞죠. 하지만 1학년 때 어느 정도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 1학년 때 있었던 활동들의 그 깊이가 사실 그렇게 깊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키워드 하나 따가지고 2학년 때, 3학년 때 그거를 추가로 더 깊게 하면은 그게 저는 굉장히 제가 할 때도 좀 흥미가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생기부를 봤을 때도 굉장히 뭔가 글이 이쁘다고 해야 될까? 약간 비문학 같은 거 공부하시다 보면은 글이 되게 짜임새 있고 뭐 유기적으로 짜여있다 이런 식으로 느낌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생기부가 뭔가 짜여져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아가지고 그 점 약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해가지고 저는 이런 식으로 뭐 작사를 갔다 그리고 동아리 장으로 협력한 공을 세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특이
쓰여져 있고요. 그런 다음에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통합사회도 수도권 인구집중 이제 굿즈를 쳤는데 이 수도권 인구집중 제가 2학년 때 돼가지고 또 이제 더 추가로 파는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간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살펴볼 게 있자면 통합사회 때 아마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할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자기 진로를 정해가지고 앞으로의 뭔가 인생 로드맵을 짜보는 거예요. 그런 활동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통합사회 혹시 예습하셨나요? 네. 그 예습하다 보면 처음에 제가 잘 기억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쾌변의 기후 맞아요. 그것도 나오고 또 이제 그 맥락, 사회적 맥락 그거 나오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맥락별로 해가지고 약간 지리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리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한 지역 골라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조는 이제 시간적 맥락하고 어떤 조는 어떤 사회적 맥락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나눠봐라 해가지고 약간 발표를 시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발표에서 이제 안동시 골라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기도 했고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에서는 제가 또 이제 그 부스 운영을 또 열심히 해가지고 상금을 좀 또 받기도 했고요.